그리고 내 주변 사람 중 한 명이 사장님이라면 직장 동료 10명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자명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여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무심하게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산다면 그 시간은 전혀 돈이 안 된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말에는 옛날부터 공감하는 바인데요. 여러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시간은 미래 여러분에게 전혀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액수적으로 대가가 주어지진 않지만 미래의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돈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알죠? 여러분은 다 압니다.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죠. 대충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해결해야 할 산더미처럼 쌓인 일들을 쳐내느라 내 육신과 심신 둘 다 모두 지친 상태거든요. 그저 인생 즐기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세이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돈이 되게 만들어라.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장남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일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의 삶 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재미없어질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생이란 비스킷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스킷통에 비스킷이 가득 들어있고 거기에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도 남게 되는 거죠. 난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 겪어두면 나중에 편해진다고. 인생은 비스킷통이다 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은 돈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시나요? 우리는 이른바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있어야 돈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믿죠. 많은 재테크 채널에서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 공부하세요. 돈 공부하세요. 하지만 저자는 이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재테크 상담가들 중에서는 부자를 만난 적이 결코 없다고 합니다. 허를 찌르는 말이죠.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쏟아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며 인간 심리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어서 그러한 지식을 신문을 통해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저는 저자가 신문 읽는 방식이 꽤 흥미로웠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실게요. 나는 우선 경제란부터 상세히 본다. 경제 흐름을 알려주는 모든 기사는 정말 놓치지 않는다. 문화란을 상세히 본다. 문화를 알아야 인간을 이해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대충은 본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위해서만, 기초적인 내용만 알아두기 위해서다. 정치, 사회, 스포츠는 대충대충 본다. 그냥 대강 제목만 본다. 총틀어 내가 집중을 하며 보는 곳은 광고이다. 광고는 사회의 단면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유심히 본다. 아, 이런 상품이 나왔구나. 아, 이런 동네 부동산이 이 가격이구나. 사원 모집 광고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등등을 재빨리 눈에 집어넣는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친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과 친하다. 돈과 친하여진다는 것은 경제 게임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고 경제의 피가 흐르는 증권, 부동산, 경영, 사업 등에 대한 책들을 읽는다는 것이다. 명심하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은 당신을 절대로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좀 읽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 문화, 역사, 종교 서적들을 본다. 교양이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기억해라. 교양인에게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다. 영혼의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챙겨라. 당신이 성인인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같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면 당신은 가야 할 길이 아주 먼 사람이다. 돈 갖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입석과 좌석의 차이가 없이 먼저 뛰어가 타는 놈이 앉아간다는 원칙이 통용되는 곳은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런 시스템을 돈 앞에서 평등한 사회로 믿을지 모른다. 기억해라. 그런 사회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정말 좋은 사회는 대가를 많이 지불한 사람들과 이 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먼저 앉는 사회이다. 여기 당신이 미래의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들을 찾아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라. 그들의 말에 당신이 공감한다면 당신도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라.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하자면요. 첫 번째,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직장은 좋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돈이 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라. 세 번째, 돈과 친하게 지내라에 대한 내용으로 신문 읽는 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란 시인의 별것 아닌 것을 그리워함이라는 시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 현재 생활, 일상에서의 소중함을 잠시 한번 느껴보시죠. 내가 생각하는 생활의 격이란 별것 아니다. 때 맞춰 뜨거운 물에 목욕할 수 있고 갓 구운 빵을 커피와 함께 먹는 것이며 아침에 가끔씩 모차르트를 듣고 매일 아침 배달된 신문을 읽는 것이다. 버스를 타도 좋으나 어쩌다 한 번씩은 차를 혼자 모는 것이다. 구겨진 옷이 아니라 깨끗이 다린 옷을 입고 돈은 반듯하게 펴서 지갑에 가지런히 넣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야 하며 가끔씩은 집안이 환해지도록 꽃을 사는 것이다. 나는 정말 별거 아닌 것을 그리워한다. 여러분의 일상은 이미 넘칠 만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만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되돌아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